담대한 투자 시간 가기 전에 오늘의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는 무엇일지 저희가 4개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실 4개일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세워보고 각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볼게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영헬리서치 최준욱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양시장 모두 강세 흐름, 빨간불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료가 시장의 가장 주요한 키워드일까요? 먼저 이 4개로 압축한 내용부터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양도세 완화 이슈가 급부상했죠.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기존 대주주 기준이 10억이었는데 30억 이야기가 나왔다가 50억까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좀 빠른 결정과 함께 우리는 이 결정 나오기 전에 어떻게 투자 방향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그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에코프로머티와 LS 머티리얼즈겠죠. 이 두 기업으로 수급 쏠림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지금 뭐 한 달 만에 시총이 11조나 불어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요. LS 머티리얼즈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25위에서 1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지 그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지난주에 이어서 반도체, 계속해서 핫한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CXL, 차세대 AI 반도체로 앞으로 20조 규모까지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반도체 업종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 셀트리온 출범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온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부터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 10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또 목표라고 해요. 전망해보고 주가까지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힌트를 얻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완화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더 크게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김시은 팀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50억까지 상향된다면 매수세가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이게 주식시장 안에 연말 산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대주주 요건이라는 게 50억까지 상향을 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특히 2차전지 개인 비중이 높은 2차전지를 비롯해서 오늘도 보면 2차전지 반도체 섹터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10시 40분부터 에코프로 지주사가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20일 이후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이미 기대감은 굉장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11월 초부터 개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약 코스피 기준으로 10조 정도 나왔고 FOMC 이후에 코스피 기준으로 개인 매도세는 2조 5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관련했을 때 이미 대주주 양도세 우려 관련했을 때 물량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이슈가 좀 확정이 된다면 관련했을 때 매수세에 대한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 코스피 안에서의 매수가 이거랑 관련돼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그게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테마가 그렇게까지 움직이진 않아요.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 강하고 2차 전지가 강하고 맞아요. 나머지 섹터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대주주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대주주 관련했을 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한다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또 주말 사이에 이야기가 그죠. 나왔습니다. 네. 관련했을 때 이미 기대감 한껏 부풀어 있고 특히 정부 측면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일 이후에 관련 내용이 확정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양도세가 진짜로 완화된다면 또 어떤 섹터에서 가장 수혜를 또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저희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최준욱 팀장님 의견이 궁금해요. 일단 네.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단기 시장의 우려는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연말의 재료는 호재일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앞으로도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여쭤봤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수혜를 받을 섹터. 일단 가장 수혜는 2차 전지 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2차 전지 쪽이 상반기 때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좀 강했던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원래 대주주 기준으로 10억 원 정도였는데 원래 작년에는 100억 원까지 올리려다 무산이 된 적이 좀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 지금 아직 여부는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이 확정시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대주주 기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시장의 우려는 일단 한 번은 완화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이 나올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호재성으로는 바라볼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시장의 수급 흐름 자체가 오늘도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굉장히 강하거든요.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만 봐도 일단 지금 기대감이 계속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기대감이 반영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30억에 대한 기대감이냐 50억에 대한 기대감이냐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50억이다 30억이다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일단은 선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좀 출회가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이 대주주 기준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연말까지는 좀 산타랠리 좀 비슷한 좀 호재성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만 봐도 내년 포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마무리를 졌다는 거죠. 올해의 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마무리를 지은 상황에서 내년에 대한 포트를 지금 다변화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강했고 그렇다고 성장성이 현재 줄어드는 섹터도 아니죠. 그만큼 성장성은 점쳐져 있는 상황인데 이 펄을 어디까지 앞당겼냐에 따라서 주가의 좀 행보가 좀 달라질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주주 이 부분들은 사실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김시은 팀장님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도 있었고 이 투자자들의 수급의 변화도 포착이 됐던 만큼 일단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로 호재는 확실한 것 같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하나씩 키워드를 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에코프로머티와 LS 머티리얼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왜 가는 거지? 왜 이 두 기업에만 이렇게 쏠림이 있는 건지라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두 분 의견 한번 볼게요. 김시은 팀장님의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수급 블랙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앞서서 최진욱 팀장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대주주 양도세 완화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2차 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두 기업에만 쏠리는 이유가 궁금해요. 뭐라고 보세요? 사실 2차 전지도 그렇고 로봇 섹터도 그렇고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이 아니라 신규 상장주가 잘 움직입니다. 관련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센티 쪽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전지 섹터에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라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긴 하지만 실제로 전체 투자자들의 대주주 비중을 따져보면 1%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대주주로 인한 매도를 걱정하는 소액 주주분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이미 기대감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 조금 더 수급적으로 깨끗하게 나오거나 깨끗하게 나온 신규 상장주 혹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쪽으로 수급이 더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가장 우선 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 투신, 연기금 계속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물론 오늘 에코프로머티 기준으로 봤을 때 투신의 매도세가 약간은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담았던 물량 대비했을 때 소폭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패시브 자금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담았습니다. 이제부터 담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한호가를 남겨두고
약간 밀리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사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투자 경고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부도 한번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최근 관심이 아무래도 지대했던 터라 오늘 상승 그 영향 무시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계셨는데 그러면 최준웅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일단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두 기업에 대해서 최준욱 팀장님은 오버행 물량을 항상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주가 잘 가는 것만 보지 말고 우려할 어떤 영역까지도 보자라고 해주셨거든요. 네네. 추가적인 조언 있으실까요? 예, 보통 이제 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상장주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이 전부 다 잘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오늘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그러니까 특정 지금 신규 상장주에만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신규 상장주에 지금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것은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 AI 지금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LS 뭐 머티리얼즈나 뭐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물론 기대감도 있겠지만 상반기 때 워낙 2차 전지 광풍 사이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공매도 세력들도 전부 다 잡아먹고 좀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바탕으로 해서 일단 상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몰렸던 걸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다만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개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메이저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 뭐 보험, 투신, 연기금 할 것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적이긴 한데 일단 이게 이제 펀더멘탈 관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11조가 시가총액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시총이 지금 11조가 넘어간 상황에서 12개월 지금 PER 같은 경우가 240배 정도가 지금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기타 2차 전지 업종들 내에서는 분명 고평가는 맞습니다. 고평가는 맞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아직 단기적으로는 상승 시그널이 조금 더 열려 있는 부분들은 일단 저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오버행 우려감 관련한 이슈들이 또다시 나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나중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보호예수 물량 해제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 직원들이 평균 5억 원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1년간은 보호예수 기간이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뭐 퇴사를 하고 처분 이런 이야기는 항상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하고 나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들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조금 상반된 움직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계속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그림들이 예상은 되고 있지만 일단 지금 신고가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그 다음도 시가 라인을 만약 이탈 안 해준다 하게 되면은 일단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열려 있지만 만약 한 차례 음봉으로 좀 크게 거래 대금이 터진다. 라고 할 경우에는 한 번에 좀 눌림목을 차라리 그때는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 우려는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두 기업 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이 단기 상승이 열려있는 쪽이 더 있는 겁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조금 더 열려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네. 보거든요. 일단 뭐 LS 머티리얼즈도 지금 밸류로만 놓고 보면 112배, 한 120배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PER이. 그러면 지금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들로 봤을 때도 LS 머티리얼즈도 지금 상황에서는 고평가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고평가인데 일단 지금 기대감이 두 종목들에 다 쌓여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수급 효과가 큰 것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 쪽이 지금은 메이저들이 주도적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적인 면만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가 조금 더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에코프로머티와 LS 머티리얼즈의 급등, 오늘 강세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국내 반도체 업종 이 자체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지 먼저 김시은 팀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내 순환매 관점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순환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재료 있게 지금 돌고 있는 거라 그게 지금 참 눈에 띄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료 안에서 계속 순환매를 한다면 내년 주도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둬도 될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CXL이라는 쪽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기존에 그쵸? 있었던 건데 삼성이 좀 출원을 하고 관련했을 때 갑자기
테마로 부각이 된 쪽입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했을 때 이 섹터가 AI 반도체 쪽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CXL이라는 쪽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관련했을 때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맞으나 지난주 CXL 테마가 움직였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이 테마가 왜 나왔지? 그 뜻은 기존에 움직였던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라든지 HBM 쪽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폭의 강세가 나왔는데 지금 그 구간에서 FOMC 이전에 좀 더 한 번 움직이기에는 약간 수급적으로 부담스럽다.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왔는데 그 측면과도 좀 비슷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내년까지 좀 더 주도적으로 끌어갈 가능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반도체 업황이 턴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년 포트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반도체 섹터에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소재 쪽이라든지 기판은 최근에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관련했을 때 위치가 조금 낮은 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이어진다면 아직은 반응하지 못했던 소재나 반응이 있었어도 기판 안에서 조금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공략해보자라고 추가적인 조언을 주셨고요. 저희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XL, 차세대 AI 반도체로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최준욱 팀장님의 한 줄 평도 열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은요, 상용화는 아직이라고 합니다. 이 앞전에 온디바이스 AI도 있었지만 네네. 그 앞전에 HBM이 꽤 오랜 기간 지금 시장 안에서 키워드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HBM하고 다른 점을 찾는다면 이 상용화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꼽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HBM은 시장이 열린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PIM이 있고 또 이번에 CXL 총 3개의 지금 반도체 산업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CXL은 아직까지 상용화까지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걸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결국 인텔에서 5세대 제온을 출시를 하면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CPU 같은 경우 한 개당 사용할 수 있는 디램 모듈이 제한적인데 이 부분들을 CXL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결국엔 CPU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CXL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을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차세대 기술 개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이쪽에 대한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실적이 찍히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살아있으면 기대감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가주기도 하고 당연히 뭐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사이클은 들어와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꾸준하게 중장기로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산업군은 일단 실적이 찍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HBM 시장이랑 좀 다른 점은 HBM은 이미 시장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HBM 같은 경우 시장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뭐 최근에 공급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가능성은 HBM 쪽이 조금 더 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제 단기적인 기대감이 부각이 돼서 CXL 쪽에 지금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오키스 전사 그리고 뭐 네오셈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HBM이 초반에 기대감을 가졌을 때와는 조금 사뭇 다른 수급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강한 수급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 사이클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접근은 권하지만 일단은 HBM 쪽으로 계속 끌고 갈 만한 지금 산업군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차 전지 반도체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셀트리온 그룹주는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뉴 셀트리온이라는 어떤 기대감도 10일 앞으로 다가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김시은 팀장님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합병 기대감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뭐 일본에서 임상 일상 소식도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뭐 그 측면도 있고 셀트리온 자체가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황,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도 높긴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가장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무래도 합병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쪽에 조금 단기적으로 더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물론 전거래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이슈가 좀 세론으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합병 기대감은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거기다가 더해서 추가적으로 좀 기대감을 더 가져보면 아무리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쪽을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수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상대적인 로 변동성이 큰 제약 쪽에 조금 더 큰 관심이 가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쪽에 대한 관심 조금 더 유효하다. 최준욱 팀장님은 어느 쪽을 보고 계실까요?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중장기 성장성에 이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합병 이후의 주가 흐름도 예측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뭐 중장기 성장성은 일단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만큼 글로벌 빅파마 기업 쪽에 대한 발판을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 올해 10월에 미국 FDA 쪽에 진펜트라까지도 지금 승인 허가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미국에 또 출시까지 합니다. 거기에 지금 또 유플라이마 관련한 지금 매출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CMO 사업까지 같이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뉴 셀트리온이 다시금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결국에는 글로벌로 도약하기까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너지가 하나로 합쳐진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에 따른 밸류는 일단 지금 저평가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이라든지 사모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